30년 묵은 통증도 사라지는 기적. 단 3가지 혈자리 지압법. 병원에서도 안 알려주는 비밀. 혹시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아이고 소리가 먼저 나오시나요? 첫 발을 내디딜 때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허리가 뻐근해서 움직이기 힘드시진 않으신지요? 매일같이 약을 드셔도 통증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으신가요? 병원에 가면 연세가 있으셔서 그래요. 수술밖에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만 되풀이해서 듣게 되지는 않으셨는지요? 여러분, 이런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나 편안한 일상을 되찾을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밤. 이 간단한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3주만 지나도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80% 이상 통증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30년 이상 된 만성 통증마저 완화시키는 놀라운 비밀 혈자리 3곳과 그 관리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이자 한방재활을 접목하여 통증 치료에 힘쓰고 있는 김민준 원장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수만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뵈며 통증 없는 삶을 되찾아드리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76세 박소의 어르신, 서울 은평구 거주, 지팡이 없이는 한 걸음도 떼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 좋아하시던 동네 복지관 노래교실도 못 나가신 지 오래되었다고 하셨죠. 박 어르신께 제가 오늘 알려드릴 특별한 관리법을 꾸준히 해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반신반의하셨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일 밤 실천하셨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2주 후, 박 어르신은 지팡이 없이 활짝 웃으시며 진료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원장님, 정말 새 삶을 얻은 기분이에요. 수십 년 만에 무릎 걱정 없이 푹 잤어요.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85세 최영철 어르신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매일 진통제를 서너 알씩 드셔야 했죠. 이 방법을 알려드린 후 며칠 지나지 않아 통증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한 달 후 어르신은 진통제 복용 횟수를 크게 줄이셨고 이제는 해운대 바닷가를 가볍게 산책하거나 경로당에서 친구분들과 장기를 둘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지셨습니다. 손주 녀석들과 공원에서 뛰어놀 수도 있겠다며 희망에 차 말씀하셨죠.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는 여러분도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진통제 없이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손주들과 마음껏 웃으며 놀아줄 수 있습니다. 30년 이상 된 고질적인 통증에서도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3가지 비밀 혈자리 관리법은 일반 병원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운동이나 값비싼 장비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부작용 걱정도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손가락으로 특정 부위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듯 마사지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귀한 건강 비결을 알려드리기 전에 여러분과 같은 고통으로 힘들어하시는 다른 분들을 위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글을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포인트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따라 하시면서 몸의 변화를 세심하게 느껴보세요. 많은 분들이 첫날부터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비밀 포인트.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통증 치료를 할 때 간과하기 쉬운 핵심 부위입니다. 왜 많은 치료사와 의사들이 이 부분을 놓칠까요? 통증이 있는 부위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허리가 아프면 허리만,
무릎이 아프면 무릎만 보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 몸은 정교하게 연결된 유기체와 같습니다. 이 허벅지 앞쪽 근육이 왜 중요할까요? 이 근육이 뻣뻣하게 굳으면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허리는 하루 종일 상체의 무게를 지탱합니다. 골반이 반듯하게 제자리에 있어야 허리가 편안할 수 있는데, 허벅지 앞쪽 근육이 굳어 골반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좌식 생활을 많이 하는 한국인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또한 허벅지 근육은 무릎 관절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근육이 단단하게 굳으면 무릎 관절의 불균형한 압력이 가해져 관절염을 악화시키고 연골 손상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허벅지 앞쪽이 굳으면 허리와 무릎 모두 고통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연결성의 의학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71세 이혼이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50견으로 팔을 들기 힘들었고, 허리 디스크로 30분 이상 서 있기도 어려웠으며, 무릎 관절염으로 계단 오르내리기는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15년간 한의원에서 침도 맞고 여러 병원에서 주사치료와 약물 치료를 받아왔지만 좋아졌다 나빠지기를 반복했죠. 병원에서는 나이 탓이니 어쩔 수 없다며 진통제 처방만 늘어났습니다. 이 어르신은 이제 정말 늙었나 보다 하시며 손주들과 놀아주는 것마저 포기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어르신께 허벅지 앞쪽 관리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걸로 뭐가 달라지겠어? 라며 반신반의하셨지만 매일 밤 저녁 드라마를 보시면서 3분씩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주 만에 이 어르신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원장님, 기적 같아요.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허리 아픈 것 없이 벌떡 일어났어요. 3개월 후에는 손녀와 함께 전주 한옥마을을 1시간 넘게 산책할 수 있게 되셨고, 5개월째 되던 날에는 명절에 2시간 넘게 서서 전부치기를 도우셨다고 합니다. 허벅지 앞쪽 관리 하나로 허리, 무릎, 어깨 통증까지 개선된 것입니다. 이제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정말 간단합니다. 편안하게 의자에 앉거나 바닥에 눕습니다. 허벅지 앞쪽, 즉 무릎뼈 위에서부터 사타구니까지 이어지는 넓은 근육 부위를 찾습니다. 휴식을 취하기 좋은 저녁 시간, 특히 따뜻한 물로 샤워 후 몸이 이완되었을 때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양손의 엄지와 나머지 4손가락을 이용해 허벅지 앞쪽 근육을 살살 꼬집듯이 부드럽게 잡습니다. 절대 강하게 누르거나 주무르지 마세요. 마치 부드러운 밀가루 반죽을 만지듯 근육을 살살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합니다. 숨을 참지 말고 편안하게 심호흡하면서 마사지하세요. 강한 압력이 아니라 부드러운 자극이 핵심입니다. 무릎 위 약 10cm 지점부터 시작하여 위쪽, 사타구니 방향으로 천천히 올라가며 문질러줍니다. 한 지점에 5초 정도 머물렀다가 조금씩 위로 이동하세요. 전체 허벅지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되, 만졌을 때 유난히 딱딱하거나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가 있다면 그곳에 조금 더 시간을 들여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그 딱딱한 부분이 바로 여러분의 관절 통증과 연결된 지점일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 바로 위쪽, 허벅지 중간 부분, 그리고 사타구니 가까운 쪽 부분을 골고루 마사지해주세요. 이 세 부위는 특히 나이가 들면서 굳어지기 쉬운 곳입니다. 매일 밤 양쪽 허벅지를 합쳐 단 1에서 2분만 이 마사지를 해주세요. 하루아침에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이훈이 어르신처럼 어느 순간 아침에 일어났을 때
통증이 사라졌음을 느끼실 겁니다. 첫 주에는 작은 변화를, 한 달 후에는 뚜렷한 차이를, 그리고 서너 달이 지나면 삶이 바뀌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마사지가 효과를 보이는 과학적 원리는 간단합니다. 첫째, 굳은 근육을 풀어 혈액순환, 기혈순환을 개선시킵니다. 둘째, 골반의 균형을 되찾아 척추와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불필요한 압력을 줄입니다. 셋째, 주변 신경 압박을 완화시켜 통증 신호를 감소시킵니다. 이 세 가지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여러분의 통증을 근본적으로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 포인트, 발바닥, 우리 몸의 뿌리. 이 두 번째 포인트는 특히 오래 걷지 못하거나 발바닥 통증, 다리 저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놀라운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제 환자 중에는 이 방법 하나로 지긋지긋했던 지팡이를 던져 버리신 분들도 많습니다. 두 번째 비밀 포인트는 바로 우리 몸의 기초이자 제2의 심장이라고도 불리는 발바닥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발바닥을 인체의 축소판으로 보고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발바닥에는 온몸의 장기와 근육, 관절과 연결된 수많은 신경 종말점과 반사구, 족부 반사구, 가 모여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발반사요법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한 대학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발바닥 자극이 전신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만성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평생 발로 걷고, 서고, 활동하며 살아갑니다. 발은 우리 몸 전체의 무게를 지탱하는 주춧돌과 같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발의 아치, 발바닥에 움푹 들어간 부분, 가 무너지고, 굳은 살이 생기고, 혈액순환이 나빠지면서 그 영향이 전신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마치 집의 기초가 흔들리면 벽에 금이 가고 문이 뒤틀리듯, 발 건강이 나빠지면 무릎, 허리, 심지어 목과 어깨 통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69세 홍길식 어르신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홍 어르신은 10년간 척추관 협착증과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지팡이 없이는 동네 공원 한 바퀴 도는 것도 힘들었죠. 매일 진통제를 드셨고, 여러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수술 후유증이 두려워 망설이고 계셨습니다. 제가 홍 어르신께 발바닥 지압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발바닥 좀 주무른다고 허리가 낫겠나 하시며 시큰둥해 하셨지만 다른 방법이 없으셨기에 매일 밤 TV를 보시면서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주무시기 전 5분, 저녁 식사 후 5분, 이렇게 하루 2번 발바닥을 정성껏 마사지하셨습니다. 놀랍게도 몇 주 후, 홍 어르신은 지팡이 없이도 꽤 먼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2달 후에는 진통제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이셨고, 4개월째에는 동네 노인정 게이트볼 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적인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수술 대신 발바닥 마사지 하나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신 셈입니다. 방법은 역시 매우 간단합니다.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양손으로 발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감싸 안고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중앙, 특히 움푹 들어간 아치 부분, 한의학에서 말하는 용천혈 부근을 천천히 부드럽게 문질러줍니다. 너무 간지럽거나 건조하다면 로션이나 오일을 살짝 바르고 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발바닥 중앙의 아치 부분과 뒤꿈치 부분입니다. 이 부위들은 척추 및 골반과 연결된 중요한 반사구입니다. 발바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발가락 쪽, 머리,
목과 연관. 중앙, 내장기관과 연관. 뒤꿈치, 허리, 골반과 연관을 골고루 자극해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테니스 공이나 골프공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의자에 앉아 발바닥 아래 공을 놓고 체중을 살짝 실어 앞뒤로 부드럽게 굴려줍니다. 공이 없다면 단단하게 말린 수건이나 작은 홍두깨, 심지어는 빈 소주병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다치지 않도록 주의. 마사지하다 보면 유난히 아프거나 시원하게 느껴지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곳에서는 잠시 멈추고 깊게 호흡하면서 5초 정도 지그시 눌러줍니다. 아이고, 여기구나 하고 느껴지는 그 지점이 바로 여러분의 통증과 연결된 부위일 수 있습니다. 매일 밤 양쪽 발바닥을 합쳐 2에서 3분 정도 꾸준히 마사지해주세요. 발바닥 마사지가 전신 통증에 효과가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발바닥의 반사골을 자극하면 해당 부위와 연결된 내장기관 및 근골격계의 혈류와 기혈순환이 개선됩니다. 둘째, 이 자극은 뇌에서 천연 진통제라 불리는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합니다. 셋째, 발의 신경 자극이 척수를 따라 올라가는 통증 신호를 억제하는 관문 통제 이론이 작용하여 통증을 덜 느끼게 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액순환이 좋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이 발바닥 마사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발의 순환이 개선되면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과 같은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족부궤양과 같은 무서운 합병증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아프거나 간지러울 수 있지만 이는 굳어있던 근막과 신경이 풀리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점차 편안해지고 시원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발바닥 마사지 후에 숙면을 취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비밀 포인트. 무릎 뒤 오금, 위중혈. 이제 마지막 비밀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세 번째 포인트는 특히 허리 디스크나 좌골 신경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앉았다 일어설 때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거나 다리 뒤쪽으로 전기가 흐르듯 찌릿한 통증이 내려가는 분들에게 극적인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방법 하나로 예정되었던 수술을 피하신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세 번째, 비밀 포인트는 많은 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곳. 바로 무릎 뒤쪽 오금 부위입니다. 무릎을 구부렸을 때 움푹 들어가는 곳이죠. 서양 의학에서는 비교적 덜 주목받지만 한의학에서는 위중혈이라 부르며 허리와 다리 통증 치료의 핵심 혈자리로 수천 년 동안 활용해왔습니다. 현대 의학적 연구에서도 이 부위의 신경 및 근육 자극이 좌골 신경통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연구에 따르면 위중혈 부위 자극이 좌골 신경통 환자의 통증 지수를 유의미하게 감소시켰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앉아서 보냅니다. 의자에 앉아있든 바닥에 앉아있든 무릎이 구부러진 상태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죠. 이렇게 되면 무릎 뒤쪽 오금 부위의 근육과 인대가 짧아지고 긴장하게 됩니다. 이 긴장은 허리에서부터 다리로 내려오는 좌골 신경을 압박하게 되고 결국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찌릿한 방사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정원 호스가 꺾이면 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는 것처럼 오금이 굳으면 다리의 혈액순환과 신경 전달이 방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73세 윤명희 어르신, 전직 교사,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윤 어르신은 20년간 허리 디스크와 좌골 신경통으로 말 못할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큰 병원에서 수술까지 받으셨지만 통증은 계속되었고 특히 밤에는 통증 때문에 한두 시간 이상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셨죠. 여러 병원과 한의원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는 잠시뿐이었고
매일 진통제에 의존하며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보다 체념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윤 어르신께 이 오금 마사지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무릎 뒤를 만진다고 허리가 낫는다고요 하시며 의아해하셨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남편분의 도움을 받아 매일 밤 잠들기 전 오금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단 4일 만에 윤 어르신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원장님, 정말 믿기지 않아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통증 때문에 깨지 않고 6시간을 푹 잤어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요. 한 달 후에는 허리 보호대 없이도 서문시장을 편안하게 다니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3개월 후에는 거의 모든 진통제를 끊으셨고 이제는 동네 주민센터 서예교실에 즐겁게 참여하신다고 합니다. 무릎 뒤 오금 마사지 하나로 20년의 고통에서 벗어나 활력을 되찾으신 것입니다. 방법은 역시나 간단합니다. 편안하게 바닥에 앉거나 누워서 무릎을 살짝 구부립니다. 무릎 뒤쪽 오금의 정중앙. 무릎을 구부렸을 때 생기는 가로 주름의 가운데 부분을 찾습니다. 살짝 움푹 들어간 느낌이 드는 곳이 바로 위중혈입니다. 양손의 검지와 중지를 모아 이 부위를 부드럽게 눌렀다 떼는 방식으로 자극합니다. 절대 강하게 누르지 마세요. 아프지 않을 정도의 약한 압력으로 5초간 지그시 눌렀다가 2초간 쉬는 방식으로 1분간 반복합니다. 호흡을 깊고 편안하게 하면서 무릎 뒤쪽이 부드럽게 이완되는 느낌에 집중하세요. 또는 엄지손가락으로 이 부위를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문질러주는 방법도 좋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10회, 반시계 방향으로 10회 정도 마사지해주세요. 역시 너무 세게 누르면 오히려 통증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으니 부드럽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시다면 가족에게 부탁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양쪽 다리의 오금을 모두 마사지해주는 것입니다. 한쪽만 하면 몸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오른쪽 1분, 왼쪽 1분씩 골고루 마사지해주세요. 왜 오금 마사지가 허리 디스크와 다리 통증에 효과가 있을까요? 이 부위에는 좌골신경과 연결된 중요한 신경 분지들이 지나갑니다. 또한 한의학적으로는 방광경락이 지나가는 중요한 길목으로 허리에서 다리로 이어지는 기혈의 흐름을 조절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현대의학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메커니즘이 작용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오금 부위에 긴장된 근막을 이완시켜 좌골신경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압박을 완화합니다. 둘째, 이 부위의 혈관을 자극하여 하체 전체의 혈액순환을 개선시킵니다. 셋째, 특정 신경 지점 자극이 척수로 전달되는 통증 신호를 차단하는 관문 통제 이론을 활성화하여 통증을 덜 느끼게 합니다. 무릎 뒤 오금 마사지는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좌골 신경통으로 다리가 저리거나 찌릿하신 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으신 분,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뻐근하고 아프신 분, 다리가 자주 붓거나 무거운 느낌이 드는 분, 밤에 다리 경련, 쥐, 이나 불편감으로 잠을 설치시는 분, 매일 밤 잠들기 전 단 1분만 투자해보세요. 특히 좌골 신경통이 심하신 분들은 이 오금 마사지에서 극적인 효과를 경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이 있는 허리나 엉덩이에서 멀리 떨어진 무릎 뒤를 마사지한다는 것이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의 연결성을 활용하는 동양의학의 오랜 지혜입니다. 아픈 곳을 직접 강하게 자극하는 것보다 연결된 경락과 신경 경로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이 때로는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 디스크 수술을 권유받았던 분들 중 상당수가 이 방법을 포함한 비수술적 관리로 증상이 호전되어 수술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분에게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신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평생 괴롭혔던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3가지 중요한 비밀 포인트, 허벅지 앞쪽, 발바닥, 무릎 뒤 오금물을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이 간단한 방법들이 여러분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효과를 제대로 보고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실천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주의사항들을 지키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되거나 오히려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꼭 기억해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효과가 없다며 쉽게 포기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꼭 지켜야 할 마사지 주의사항. 절대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마세요. 세게 주무를수록 좋은 것 아니냐, 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남성 어르신들께서 이런 실수를 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마사지는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살살,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과 신경은 생각보다 섬세합니다. 강한 압력은 오히려 몸이 방어적으로 반응하여 근육을 더 긴장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피부와 근육 조직이 약해져 있으므로 부드러운 자극이 중요합니다. 시원하다고 느껴지는 정도, 혹은 약간의 압력감만 느껴지는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뼈가 아닌 근육과 살 부분을 마사지하세요. 관절 부위나 뼈가 돌출된 부위를 직접 강하게 문지르면 자극이 너무 강해 오히려 통증이 심해지거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릎 통증이 있다고 해서 무릎 관절 자체, 슬개골을 세게 문지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대신 그 주변의 근육, 즉 제가 알려드린 허벅지 앞쪽이나 무릎 뒤, 오금의 부드러운 근육 부위를 마사지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항상 근육이 만져지는 부드러운 부위를 찾아서 마사지해 주세요. 가능하면 몸을 따뜻하게 한 후에 시행하세요. 차가운 몸에 갑자기 마사지를 하면 근육이 놀라서 더 긴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추운 겨울철이나 에어컨 바람을 많이 쐬는 여름철에는 몸이 차갑게 식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사지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따뜻한 물수건으로 해당 부위를 5분 정도 덮어 찜질을 한 후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근육이 부드럽게 이완되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나 반신욕, 족욕을 한 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기장판 위에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 환자분들 중 따뜻한 찜질 후 마사지를 하신 분들이 가장 빠른 효과를 보셨습니다. 마사지 중에는 자연스럽게 호흡을 유지하세요. 많은 분들이 마사지를 하거나 힘을 줄 때 무의식적으로 숨을 참습니다. 하지만 숨을 참으면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오히려 근육 긴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마사지하는 동안에는 항상 편안하게 심호흡을 하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주세요.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복식 호흡을 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몸의 이완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짧고 규칙적인 시간을 지켜주세요. 한 번에 몰아서 오래 하는 것보다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빨리 좋아지고 싶다는 마음에 한 번에 30분씩 과하게 마사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매일 각 부위당 1에서 2분씩, 총 5분 내외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우리 몸에 훨씬 좋습니다. 무조건 오래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규칙적인 자극에 더 잘 반응합니다. 마치 운동을 한 번에 5시간 하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꾸준히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제 환자들 중 가장 좋은 결과를 얻으신 분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규칙적으로 실천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매일의 작은 습관으로 만드세요. 특정 상태에서는 주의하거나 피해주세요. 급성 염증. 관절 부위가 빨갛게 붓고 열이 나는 급성 염증 시기에는 해당 부위 직접 마사지를 피해야 합니다. 최근 수술 부위. 최근 6개월 이내에 수술을 받은 부위는 직접적인 마사지를 피하고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진행해야 합니다. 그 주변 근육을 가볍게 풀어주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질환, 심한 골다공증, 혈전증, 피떡, 병력이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피부 질환이나 상처가 있는 경우에도 직접적인 마사지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 당뇨병으로 인해 발의 감각이 둔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발바닥 마사지 시 너무 강한 압력을 가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상처가 나지 않도록 부드럽게 하고 마사지 후에는 발의 피부 상태를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주의사항들을 잘 지키시면서 제가 알려드린 3가지 비밀 포인트를 매일 밤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여러분도 제 환자들처럼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 건강한 노후라는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기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따라와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방법들을 통해 통증 없는 편안한 삶을 되찾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사지법과 함께 실천하면 효과를 2배, 3배로 높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생활 습관 몇 가지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약이나 수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기 위한 완전한 시스템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삶에 적용해보시길 바랍니다. 통증 완화 효과를 극대화하는 3가지 황금 습관. 아침 5분 스트레칭 앤드 매일 20분 걷기.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굳어있던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5분 스트레칭. 기지개 켜기. 가벼운 목 돌리기. 허리 돌리기 등을 하세요. 그리고 하루 20분 이상 동네 공원이나 하천변을 걷는 습관을 들이세요. 걷기는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전신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력을 유지하는 데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관절염이 있어도 짧은 시간 걷는 것은 오히려 관절 윤활액 분비를 도와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세요.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목욕 또는 족욕, 하루의 피로를 풀고 근육 긴장을 완화하는데 따뜻한 목욕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3840도 정도의 너무 뜨겁지 않은 물에 1520분간 몸을 담그는 반신욕이나 전신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을 이완시켜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을 줍니다. 욕조에 앱솜 솔트, 황산 마그네슘, 한 컵을 넣으면 근육 이완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욕조가 없다면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족욕만으로도 훌륭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족욕 역시 20분 정도가 적당하며 전신의 혈액순환 개선과 피로 해소,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제 환자 중 82세 김할머니는 매일 밤 족욕 후 제가 알려드린 마사지를 하신 결과 20년간 시달렸던 불면증까지 개선되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이렇게 몸을 따뜻하게 이완시킨 후 마사지를 하면 효과가 2배가 됩니다. 몸을 살리는 건강한 식단 유지.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우리 몸을 만듭니다. 특히 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을 피하고 항염증 효과가 있는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공식품, 튀긴 음식, 설탕이 많이 든 음식, 지나치게 짠 음식은 체내 염증 반응을 증가시켜 관절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 나물, 버섯 등을 충분히 드세요. 염증을 줄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 고등어,
꽁치 등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베리류, 블루베리, 복분자 등, 짙은 녹색 잎채소, 시금치, 케일 등을 식단에 자주 포함시키세요. 특히 생강, 마늘, 강황, 카레의 주성분, 과 같은 천연 항염증 식품은 관절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매일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염증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생강 한 포를 얇게 썰어 뜨거운 물에 5분간 우려내 꿀을 조금 타서 드셔보세요. 또한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기 쉬우므로 근육 유지에 필수적인 양질의 단백질 섭취도 중요합니다. 두부, 콩, 살코기, 생선, 달걀 등을 매 끼니 조금씩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환자 중 75세 이 할아버지는 식단 개선과 마사지를 병행한 결과 3개월 만에 통증약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이셨을 뿐 아니라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정상화되었다며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을 이제야 실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3가지 황금 습관을 앞서 알려드린 3가지 비밀 혈자리 마사지와 함께 꾸준히 실천하시면 통증 완화 효과는 물론 전반적인 건강 수준이 눈에 띄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통증만 잠시 잊게 하는 임시 방편이 아니라 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삶의 기반을 다지는 접근법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안동의 85세 최순자 할머니 이야기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최 할머니는 40년간 지긋지긋한 관절염으로 고생하셨고 그동안 5번의 크고 작은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매일 한 움큼씩 약을 드셔야 했고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는 거의 모든 희망을 잃고 절망적인 상태셨습니다. 원장님, 이제 죽는 날까지 이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하는 거겠지요? 라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린 이 방법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간단한 걸로 내 병이 낫겠는겨 하시며 미심쩍어 하셨지만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하고 매일 밤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식단도 짜고 매운 음식을 줄이시는 등 조금씩 개선하시고 아침마다 방 안에서 가벼운 스트레칭도 시작하셨죠. 6개월 후 최 할머니는 환한 웃음과 함께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40년 동안 달고 살던 약을 이제 반도 안 먹어도 살만합니다. 얼마 전에는 손녀 결혼식 가서 신나게 박수치고 춤도 췄다 아닙니까? 이제 정말 다시 사는 기분입니다. 가장 감동적인 것은 최 할머니께서 이제는 동네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에게 당신이 효과를 본 이 방법들을 열심히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40년이나 고생했던 거, 다른 사람들은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가는 것을 보는 것이 의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도 최 할머니처럼 변화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쌓여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밤 잠들기 전 단 5분만 여러분의 소중한 몸을 위해 투자해보세요. 그리고 매일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한 달 후, 석 달 후에는 통증 없는 편안한 일상이라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루 5분의 작은 실천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함께 주변의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소중한 분들께 이 건강 정보를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